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한유화.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14만 원과 15만 원에 요번에 지금 사지 마세요. 12만 원대 이때 급락때 사신 분이 반 때리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새롭게 더 치고 나가는지. 그래서 이 121선이 우상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1 이평선이 120을 뚫고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의 3배에서 5배로 증가하면서 오히려 대한유화 후속 종목을 얘기해 드릴게요.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면세점주들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면서 거기도 에너지가 나오면 네. 화장품주도요. 그러면 이제 위기 넘긴 거예요. 3월에서 5월까지요. 그때까지는 그냥 트레이딩 하시죠. 아직까지는 발목은 공포를 만들었다가 외바닥은 만들었고 네. 대반등 구간이 짧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진바닥은 3월 지나서 확인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단타 정도 감각으로 체크하시는 게. 그러니까 14만 원대 사갖고 목표 수익률 10%도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럴 때는 금액을 막대하고 목표 수익률 짧게 하는 트레이딩이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위치로서는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점에서 한 5천 원이나 10,000원 빠지면 들어가라. 대한유화는 다시 13만 원 공격하면 들어가라. 네. 오히려 그렇게 거래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코스피가 코스피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대표님? 코스피가 코스피했다. 모르겠는데 나 개그 감각이 없었는데. 아니 미국 시장은 지금 S&P 500 지수는 영고점이 뭐예요? 최고점, 역사적인 최고점을 경신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다우 지수는 뭐 하루 정도 쉬었지만 또 고점 뚫었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는 뭐 중국과 연동해서 계속 빠지는 것 같더니 중국이 반등해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더 이상 못 해먹겠다면서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을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학개미들이라고 하죠. 대표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중국 전략을 잘못 선정해서 그래요. 중국 전략을. 네. 너무 중국을 이게 중국 빠져서 미국을 가는데 이게 시차가 너무 걸리고 우리 경제적인 연관관계나 이해관계는 중국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중국 자금이 우리나라 자산에 엄청난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이나 보이지 않게 또 블랙록 통해서 에너지가. 얘네들이 일본장 만든 겁니다. 일본장 불어나는 게 중국계 자금 때문에 일본장이 된 거예요. 우리 빠져나와서, 홍콩 빠져나와서. 그 에너지를 아시아권 전략의 CIO가 다 일본으로 배팅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우클릭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놓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일본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께서 지갑 여는데 우리나라는 오긴 오는데 그 수가 적고 그러니까 소비주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것 때문에 농심하지 마라, 삼양식품하지 마라, 게임주 하지 마라, 엔터주 하지 마라, 여행주 하지 마라. 이게 다 중국 관련된 지갑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이게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그 국민성이 정부가 지시하면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옛날에는 일본이 우리 반한 감정,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 한국의 마이너스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해 줘야 되는데 네. 이거를 너무 강경하게 간 것 같아요. 지금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호텔신라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 화장품에서 저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20% 에너지라도 나오는지 봐라가 이게 이제 그 수급에 좀 이제 일본이 너무 급등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차익 나와갖고 너무 싸졌으니까 좀 들어오는지 보자라는 측면에서 고진법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 자금을 좀 줄여서 서학개미가 되는 거는 찬성이세요? 저는 상반기까지는 찬성인데 금리 인하하면 저는 오히려 이게 또 너무 앞선 것 같지만 미국 시장 박살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때부터요? 예. 금리 인하 시기를 언제로 보고 모르죠. 계세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늦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늦게. 예. 이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순간에 어떤 컨셉이 나오면 이제 침체를 떠들고 차익 실현이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부터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나스닥은 계속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이 나스닥도 미국 시장도 보시면요.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선택하셔도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테슬라 권해드리고 싶어요. 테슬라. 오히려 자동차 부품과 테슬라.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드렸던 닥터호트는 우리가 150분대 매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단기간에 지금 차익 실현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모양이 달라요. 전번에 15,100에서 14,500 지지해주고 1, 2, 3. 지금 이 눌림목 때 우리는 오히려 깎으로 빠졌습니다. 반대 방향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뚫게 한 에너지가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히려 직전 저점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요번에 이제 오늘 밤에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00불을 깨는 쇼크 발표가 나와요.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는군요. 네. 네. 지금 여기도 미국 그 매그니시펀트 7 중에서 나쁜 거는 중국에 현지 공장이 있는 기업들 골라서 나빠요. 애플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애플은 그래도 좀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비교하면은 뭐 비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테슬라 연골고리. 이 테슬라가 빠졌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저는 자동차 부품단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단, 미국에는 테슬라. 요거를 이제 그 역발상 전략으로는 오히려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고, 애플은 200불이 저항이 되나 지지가 되나가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애플이 올라가는데 우리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쪽은 다 52주 최저가입니다. 네. 참 신기해요, 거기도.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ETF 1조 때린 게 LG그룹 신저가 만든 거의 결정적인 원인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의 종목 선택도요, 무조건 가는 건 전 반대입니다. 반대요. 종목 선택을 잘 하실 분들만 그냥 권해드리고 싶고, 오히려 국내장에서 아까 얘기한 그 섹터를 그룹을 나눠갖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게 이번에 중소형주 30, 50짜리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종목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 미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뭐 1월에는 금리 동결이 뭐 시장이 모두 바라보는 컨센서스고 3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의견과 동결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 FOMC 결과는 증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나스닥이 안 빠지는 게 3월 달 한다 확률이 아직도 좀 세니까 안 빠진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3월 달까지는 미국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부러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재료 노출이다. 그다음에 이제 침체로 돌아선다. 그러니까 오히려 6월이나 하반기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위해서도. 예. 그러려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야 돼요. 유가가 올라가거나 또 중국과 여기에서. 그래서 연준이라 하여금 그 결정을 늦추게끔 만드는, 그러면 10년짜리 국제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양자 대결에서 헤일리를 누르고 2연승을 하게 되고 공화당 후보로 당당히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커진 거잖아요. 그건 뭐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 네. 예.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까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상한 얘기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얘기요? 예. 뭐 간단히 해서 주한미군 주둔과 분담금을 매기겠다는 둥, 또 관세를 매기겠다는 둥,
뭐 기후협약에 탈퇴하겠다는 등 계속 강경한 또 대외 정책을 미리 떠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노이즈가 제가 상반기에 2차 전지나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5일이지만 저는 3월 달부터 이제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상반기에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의 정책 변화도 미리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미국의 전기차보다는 구자동차 전략이 오히려 포드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더 수혜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또 아메리칸 퍼스트 또 부르짖을 것 같거든요. 네. 대신 요게 러시아하고 북한 갈등을 조금 좀 무마시켜 주는 것만 좀 바랄 뿐입니다. 이게 환율을 좀 건드려 줄 것 같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겹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겠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4만 달러가 붕괴가 됐고 또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5,400만 원대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이쪽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트레이딩이에요. 제가 그 ETF 됐을 때 분명히 6,500만 원일 때 무조건 때려라. 네. 지금 5,400만 원은 사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대? 네. 네. 그런데 6천만 원 넘으면 때려야 된다고 봅니다. 10%, 15%. 그리고 반감기 지나서 볼래요. 반감기 4월이요. 네. 반감기 그 하나 갖다 해서 그것만 지나면 뭐 난리 또 억간대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5천만 원을 깨면 이제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사야 될 기회가 아니라 끝났다고 보신다고요? ETF가 숏을 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왜 롱만 생각하세요? 오히려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악재가 될 제가 수도 그 있는 얘기를 거죠. 했잖아요. ETF 예. 허용이 이게 화폐 기능의 기능보다 이제 증권 금융 상품 됐다. 좋게만 생각하지 마라. 그럼 이거 펀드 돈 들어와서 그 사줄 거냐? 오히려 빌려다가 때리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이걸 자꾸 잊지 마시라. 네. ETF는 롱숏이다. 그게 지금 숏으로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별 악재도 나왔으니까 6,500만 원에서 5,400만 원까지. 그런데 대반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 트레이딩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만 원과 5,400만 원 매수. 네. 그런데 반만 들어가라. 6천만 원에서는 무조건 때려라. 그리고 나서 4월 달까지 트레이딩만 해보자. 이런 전략이 저는 비트코인 관련.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된 뭐 STO가 됐던 그쪽 관련해 좀 하지 마라. 에너지 안 나온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알트코인 뭐 물론 다 같은 의견이시고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맞춰야 될 시간이 거의 다 왔는데 일단 다음 저희가 만나는 한 주 동안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다짐하는 의미에서 말씀 그래서 전해주시죠. 예. 지금 중국계 자금에 대한민국의 롱숏을 가장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EM하고 EWY ETF 갖고 보라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환율하고. 네. 내일부터 이번에 EM 대반등 에너지가 SK는 EM하고 ETF가 제가 빨간 박스는 여기가 저항이 되면 못 갑니다. 올려놓고 다시 죽여요. 이거를 뚫어줘야 돼. 그러니까 EM, EWY를 어떤 에너지를 주냐. 달러 베이스 종합주가 지수를 어떻게 체크하나. 그거를 보는 게 이번 시장에 있는 키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드리기 쉽네요. 대표님, 중국계 자금이라는 게 외국인들의 자금 중에서도 중국계 자금? 아시아 쪽에서 구르는 자금? 이렇게 좀 아시아 해석을 하는 쪽에 건가요? 구르는 자금이에요. 미국계 기본 펀드가 우리나라 안 들어옵니다. 네. 우클릭했어도. 그러면 지금 아시아 쪽에서 포트 조절에 그 블랙록인데 지금 뒤져보시면 블랙록의 의사결정이 중국계가 잡았어요. 그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를 계속 누르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게 일본 사준 거고. 이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EWI면 삼성전자 때린다는 얘기고 EM 때리면 2등으로
삼성전자 때린다는 얘기니까. 그 보이지 않게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는 못 가지? 그 의사결정 책임자들이 우리나라 안 사주니까 그렇죠. 그 사람도 바뀔 이유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EM하고 EWY의 동량을 환율하고 같이 체크하시는 게 이번 우리나라는 왜 이러지? 아까 코스피가 왜 코스피야지? 그게 언제 벗어나니? EM하고 EWY가 다른 모양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언제쯤 나오냐는 저는 3분기는 다 지나야 되고 좀 하나 바라는 게 공매도가 이제 기한이 지나서 이제 공매도가 다시 될 때 그때쯤 카드 쓰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신흥국 증시 중에서 종목별로 롱숏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중에서 롱숏을 결정한다. 중국계 자금이요. 예. 예. 자기네들 거 들여놓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 세계 자금을 자기 의사결정 에너지가 문제가 우리나라를 숏을 많이 친다는 얘기죠. 그거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해외 에너지의 금융 파워가 전혀 없습니다. 네.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를 움직일 만한 증시 이슈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대표님의 고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